이슈앤뷰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정부 부양책에도 떨어지기만 하는 한국 증시 이유는 여러 가지 기사는 나는데 네. 사후적인 분석이죠, 사실은. 네. 지수가 빠지니까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찾는 게 정책 실망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등입니다. 근데 오늘 왜 빠진다고 보세요? 오늘 보게 되면 코스닥이 0.65%, 코스피가 0.34% 이렇게 보면 빠진다는 게 맞는데 제가 자랑 한 번만 하면 제가 지난주 출연 여기 나왔을 때 거의 끝자락 왔다 그랬거든요. 그럼 지난주 바닥 거의 다 잡았다 그러셨죠, 지난주에. 수요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위에 있어요. 5일선 위에 있고요. 코스닥은 좀 변동성이 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하고 네. 그리고 제약하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하루만 볼 게 아니라 조금 길게 보면은 저는 바닥 잡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건 그래도 가는 종목들 섹터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관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네. 단지 하나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난주 거의 다 왔다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날까지 목요일까지만 한 번 더 출렁이면은 괜찮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코스피 같은 도치가 나와버렸어요. 십자 모양. 네,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변동성 끝자락에서 어떻게 모양을 만드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게 되면 시장이 재미가 없습니다. 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빴다 해서 좋았다로 돌아서야 되는데 나빴다 해서 나쁘지 않다라는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미지근한 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이 당분간 좀 지속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가는 종목들이 있고 섹터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이 좁아졌다라고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떨어지기만 하는 한국 증시 이거는 뭐 이제 1월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뭐 물론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시장이 만약에 안 좋다라면은 가는 종목이 없어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섹터들이 있고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단지 우리가 시장을 대하는 관점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어찌 보면 또 똑같은 얘기 리바이벌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작년에 11월 달이잖아요. 작년 11월 달 맞죠? 11월 달에 아시겠지만은 요때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봤던 시장이 변화가 된 게 없다라고 봐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 차이는 있지만은 바뀌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 중심의 상세, 그러니까 종목 상세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개별 종목, 좋은 개별 종목 그리고 좋은 테마가 많았다가 1월달 초반에 시장이 쪼그라드니까 작았다가 최근 와서 다시 한번 늘었다가 쪼그라들었다가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 전체의 어떤 성질은 저는 안 바뀌었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시장을 대응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예전에도 한번 이제 모건스탠 얘기가 계속해서 소환이 되는데 지금 모건스탠 그 최근에 제주 반도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주 반도체에 지금 모건스탠리가 지분을 축소했다는 뉴스가 나오나요? 그런 뉴스 아직 없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외국인도 기관도 시장보다는 종목 쪽으로 계속 집중을 하고 있고 종목으로만 계속 시장이 회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종목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시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안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최근에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들도 한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고 있거든요. HDS에 보시면은 1월달 그 수급에 가장 큰 악재원이 누구였냐면은 외국인도 아니고 금융투자도 아니고요. 연기금하고 투신이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변화가 생겨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 같은 경우도 비차익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는 분명히 있는 것들이고 시장이 좋다가 아니라 나쁘지 않다는 관점이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다 보니까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줄기차게 매도만 외쳤던 연기금과 투신이 네네. 최근 매도세를 멈추는 움직임 한 네네. 이틀 연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시장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뭐 그렇다고 모멘텀이 있어서 돌려 올라가느냐는 물음표지만 네. 안정적인 바닥권 다지기가 나올 네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지난주부터 주고 계십니다. 종목의 대응 전략을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네네.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다음 넘어갈게요. 자, 종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테마주로 네네. 주는 HBM 장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인데요. SK 하이닉스 HBM 공정에 국산 장비 대거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추측 기사입니다. 네네. 사실은 그동안 공정 과정에서 소재, 부품, 장비 거의 다 외국 거 많이 썼죠. 네, 그렇죠. 가장 이제 장비 쪽은 미국이 많아요. 이스라엘이랑 검사 장비, 네네. 본딩 장비 한국도 있는데 싱가포르 쪽 있고 여기 또 다 미국이죠. 그 TSB 계측 장비. 네네. 요거 이제 아마 지금 국산화 네네. 열심히 밀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아무튼 미국, 프랑스 제품을 썼고 테스트 할 때는 일본 거. 네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는 요건 아마 요 웹체가 이렇게 그대로 갈 거예요. 그죠. 본딩 네. 쪽이니까. 같이 갈 겁니다.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이제 기능 업그레이드 된 장비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음. 소재 쪽은 진짜 이제 일본이 다 잡고 있고 독일이랑 일본이 많이 잡고 있고 일본이 특화가 많아요. 맞아요. 네, 특화가 많아서. 예전에 노제펜하고 뭐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그 반도체 네네. 소재 금지 걸었을 때 우리나라가 순간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 그때 국산화 시도는 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동진 세미캠 정도밖에 없죠, 뭐 지금. 그러니까요. 몇몇 기업 손에 네네. 꼽히죠. 반도체 그런 쪽. 네. 정도. 근데 장비도 우리나라 국산화를 위해서 이제 HBM에 맞는 공정단을 각 기업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국산 장비가 많이 들어가서 네네. 성공을 한다면 또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또 기념비적인 일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이게 뭐 IT 언론 매체에서 나온 뉴스인데 예. 일단은 예전에 마셨던 더일렉하고 그 IT 매체에서 자주 보거든요. 예. 자주 보는데 아, 보셨군요. 네. 삭제 기사가 저희 어제 봤어요. 어제 봐가지고 나왔어요. 아침에 뭐 다른 방송에서 뭐 네. 언론. 네. 했는데 네. 어쨌든 상황 자체를 봤을 때 신빙성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 그래요. 그리고 그 언론 자체도 조금 신뢰가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예. 좀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이제 하이닉스만 유독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마이크론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선단 공정으로 가기 위해서 좋은 장비를 이 좋은 장비를 선점하기엔 어떤 경쟁은 가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어찌 보면 하이닉스가 만년 2인자였잖아요. 네. 2인자였다가 이제 하이엔드 디램 쪽으로 오게 되면서 삼성전자를 약간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과연 하이닉스가 이 기분을 뺏기고 싶을까요? 제가 볼 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이런 노력들이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예. 국산화 장비 쪽을 뭐 들여와가지고 어쨌든 대안을 마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 웨이퍼 검사 장비, 본딩 장비, 계측 장비, 뭐 테스트,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이게 어제 언제 뉴스가 나왔냐면 어제 한 6시쯤에 저녁 네, 창 18시쯤에 마치고 한참 좀 뒤에 나왔었거든요.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블로그 해가지고 막 이게 돌더라고요. 돌게 되면서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이 수혜를 볼 것이냐 네. 그런 게 돌던데 저도 어저께 그래서 블로그 검색, 뉴스 검색을 되게 많이 했는데 종목은 압축이 되더라고요. 웨이퍼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인텍 플러스 쪽으로 인텍 압축이 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예. 그리고 본딩 장비는 말씀 안 돼도 아시죠? 한미 반도체 이미 이제 하이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미 네. 반도체가 그죠. 한미 반도체가 기술력은 본딩 쪽은 사실 네네. 이게 글로벌적으로도 인정을 네네.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납품했던 그 수주가 올해 이제 실적으로 반영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실적이 한미 반도체가 괜찮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실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체되는 주가가 다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TSB 계측 장비 같은 경우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로스. 왜냐하면은 오로스가 이게- 아직은 삼성도 채택은 안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는 많이 나와요. 네, 삼성 쪽으로 어쨌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기술력은 일단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도 삼성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하이닉스도 채택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HM 테스트 같은 경우는 테크윙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테크윙. 네,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요거는 아직까지 물음표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이 그러게. 장비가 여기로 간다고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미 반도체.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해가 이제 이오 테크닉스. 이오 테크닉스.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텍 플러스, 한미반도체,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오 테크윙, 이오 테크닉스. 아, 테크윙은 사실 네. 테크윙은 그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네. 일단은 후보군은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네. 있고 어쨌든 그 디램 쪽 그러니까 메모리 쪽 테스트군은 네. 상당히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 연결고리 이런 부분들 계속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태그인 같은 경우도 HBM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가장 신빙성 있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후보군은 상당히 많아요. 막 하나 마이크론도 후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하나 마이크로는 맞아요. 네네.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탑픽으로 제시되는 것들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 외에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어쨌든 오늘 반응이 나오는 것들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가장 강하죠. 반응이 세게 나오고 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텍 플레스도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렇게 네. 크진 않고 그래서 오늘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가장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사실은 같아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좀 일찍이 그 네네. 삼성에 원래는 납품을 했다가 네네. HBM 휨 검사가 오로스 테크놀로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난해인가 응. 그냥 한두 달 전에 이제 처음으로 납품을 하면서 아, 네네. 인정을 받는구나 뭐 이런 그리고 이야기가 있긴 장비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수율 관련돼 가지고 웨이퍼 네. 검사 장비를 이미 삼성 쪽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HBM 있었어요. 관련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주가 괜찮았던 게 그 이유예요. 맞아요. HBM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네. 체크를 하셔야 돼요. 테마 같은 경우는 중동 테마에서 정책 테마 쪽으로 이제 싹 이제 바뀌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시간에 거래서 어제 그 후티 반군 쪽으로 공습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간에 거래서 제가 중동 테마로 그냥 이렇게 통칭할게요. 이 물류, 테마들이 해운.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 전혀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가 강세를 보이고 있냐면은 오늘 아시겠지만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웹툰하고 이제 컨텐츠 관련주도 콘텐츠. 강세인데 예. 근데 웹툰도 결국엔 정책 관련주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저출산 관련주가 좀 움직였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에서 보게 되면 중동 테마에서 정책 테마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 이제 월, 화, 수 쪽에서 일단은 이 중동 테마 강세를 보이다가 목요일 쪽에 이 정부 정책 테마로 넘어가다가 TSMC 실적 나오게 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도체에 급반전 되거든요. 네. 급반전 되고 했었는데 급반전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게 되니까 또 어떤 흐름이 나오면은 또 이제 이거 테마에서 섹터로 구분할게요. 섹터가 좀 쉬다 보니까 테마 쪽으로 분위기가 싹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런 흐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코스닥을 봐야 되고 중소형주를 봐야 되는데 섹터와 테마 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순환매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타셔야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재미가 있는 트레이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네. 지금 많이 움직였는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만한 종목이 있는지 아니면 밀릴 때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요거는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답이 될 것 같아요. 아, 조금 전에 예. 이오 테크닉스도 말씀드렸는데 예. 제가 정고 좀 돌파하거나 좀 쉬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오 테크닉스. 네. 그리고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약간 추세를 좀 돌려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뭐 온센서 관련돼 가지고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어버 반도체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 낚시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 것들이 이제 ALT 이런 것들 살짝 이제 전고 좀 돌파를 하려고 있거든요. 이제 어보브 반도체에 네네. 이어서 ALT. 네네. 예. 그래서 종목에 따라 틀려질 것 같아요. 일단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이오 테크닉스, ALT 그리고 온디 그리고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 쪽 보게 되면 또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센즈랩. 센즈랩. 요런 예. 요게 이제 CTX인가요? 이게 지금 GPT 스토어에 이제 입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 이런 종목도 이제 상승 나오고 나서 조정을 보고 있는데 그런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맞아요. 조금 그 시장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HBM, 온 디바이스 AI, 온 센서 AI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 속에서 거기서 탑픽을 하나씩 잘 고르셔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오 테크닉스, ALT 그리고 센즈랩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오 테크닉스하고 센즈랩은 결이 다릅니다. 이 장비하고 네, 반도체 달라요. 장비하고 센즈랩은 소프트웨어 쪽이기 네네. 때문에 그렇죠. 소프트웨어 쪽으로 따로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샘 엘트만이
한국 네네. 온다고 아직 안 왔죠. 네네. 온다고 하고 이번 주에 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과 뭐 면담을 할 것이다. 네네. 이렇게 이제 기사는 되고 있는데 혹시 실제로 방문을 하게 된다면 그게 셀온으로 작용할 가능성,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떨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셀온이 맞지 않을까요? 이미 뉴스 계속 나오면서 종목들이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결국 이제 세몰트만, 그러니까 온센서 AI도 저는 결국에는 이제 세몰트만큼 연관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어찌 보면 하드웨어 쪽 하나, 소프트웨어 쪽 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확장이 된다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 AI 관련돼 가지고 온 디바이스 AI, 결국은 온 센서 AI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들은 어쨌든 AI가 그 시장 흐름을 가져가고 네. 있고, 그 속에서 세몰트만은, 그러니까 조미료? 표현이 적지 안 적절한가요? 조미료 중요하죠. 네, 예. 조미료적인 어떤 성격이라고 제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부스터? 이런 역할 부스터. 정도 하고 그게 있다고 보면 될 것 완전 같아요. 결이 다른데. 아, 그런가? 어쨌든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조미료 네네. 있어야죠. 없으면 네, 그렇죠. 심심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게 메인이 아니라고 보셨어요. 네네. 그러면 지속적으로 AI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흐름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이제 중국 이슈로 볼 만한 게 있는데 어제 중국 그 증시 안정기금 네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70조 원 정도 중국에서 어마어마하네요. 투입할 거다라는 보도가 추측입니다만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11시 한 30분경에 전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홍콩 증시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받은 건 대형주의 강세와 또 게임주의 상승으로 네네. 코스피는 상승을 했습니다. 게임주는 게임 규제 네. 가 삭제. 삭제가 됐어요. 이건 참 이거 사실 이 내용 네네. 뉴스 플로우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왔던 건데 네. 지난해 12월 22일에 국가신문 출판서 사이트, 이 정부가 운영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고강도 게임 규제 안이 올라왔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놀랐죠. 게임 네, 그때 게임주들. 급락하고 네, 급락했었죠. 게임 진짜 안 좋아지나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중국에서도 게임주 급락했었는데 그쵸?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이 규제안을 책임지었던 네네. 정책 책임자가 잘렸습니다. 정부가 잘랐어요. 해임. 예, 해임이라고 이렇게 해임. 썼는데 이제 시쳇말로 이제 듣기 편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서 중국의 정책 방향은 게임 규제는 아니구나. 여기서 사실 엿볼 수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어제 이 게임 BM 규제안이 아예 사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네네. 네, 주가의 반응이 연속적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는 사실 물음표긴 한데 네. 그만큼 중국의 정부 의지는 증시를 흔들기 위한 것들을 제거하고 증시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을 한다는 건 또 우리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 네네. 네, 사실 주가 상황 약발은 글쎄라는 게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월가 IB 네네. 쪽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어떤 그 금리 조정이라든지 부양책 얘기 나오는 게 실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예.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이제 막대한 수치인데 370조. 370조 원. 과거 경험상 이게 네. 현실성이 있냐.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요. 의구심. 지금 중국의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예. 그렇고 그 부동산에서 발생된 지방 부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 자금들을 과연 조달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저도 솔직히 좀 들거든요. 만약에 지금 중국의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나쁘지 않다라면은 그래도 한번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 뭐 행복회를 좀 돌릴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좀 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게임 규제 같은 것들도 삭제가 됐지만은 수정이 돼서 다시 공표가 될 거라는 얘기가 또 시간차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루성으로 좀 끝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것들이 호재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안 바라보고 안 좋은 것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시장 전반적인 발전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대형주 영향을 주게 되고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본다라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작년 11월 달부터 진행이 됐었던 어찌 보면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여전히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매크로 상황에서 네네. 계속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일까요? 뭐 중화권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은 그 매크로 경제 상황의 관점에서는 좋지는 않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중국의 미온적인 대응이 지금까지 나왔던 액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좀 크게 받는 편이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답보 상태를 보이는 것도 중국, 특히 홍콩이 이제 신저가라서 딱 그 정도 중간 네네. 사이를 걷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의 영향력은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일단 뭐 철강 화학 섹터가 계속 부진하다는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은 영향은 뭐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게 시장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너무 과거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과거에 이제 2007년도에 정말 증시가 좋았을 때 이게 한 15년, 13년, 16년, 15, 10년 전인데, 그때 대중국 관련주 해가지고 증시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조선, 철강, 화학, 기계색 상당히 좋았었는데, 뭐 이게 그때와 비교가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때와 네. 비교했을 때는 뭐 증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디를 바라보냐라고 좀 봤을 때 정통적인 어떤 굴뚝 산업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첨단 IT 산업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중국보다는 미국 쪽을 보고 있다라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너무 신경은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중국의 예. 가장 큰 문제는 뭐 부양을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예. 중요한 건 이제 중국 쪽으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간다라는 거, 이게 문제겠죠. 그 빠져나간 자금들을 막고 다시 유입을 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그리고 신뢰도를 어떻게 주느냐가 저는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 풀어서 좋긴 하지만은 이거는 돈 효과는 일시적이잖아요. 근본적인 대응책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 네네. 우리 시장의 영향력은 중국보다는 미국이 조금 더 클 것이다. 미국의 반응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로 정리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